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강원대학교 김하욱 교수님 모셨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연구실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끝내고요. 그다음에 포닥을 한 후에 강원대학교로 이번 9월 달에 임용되었습니다. 예, 저의 연구실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저희 랩을 소개할 때 자비스라고 하는 영화송 인공지능 비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영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을 보셨으면요. 자비스를 다 아실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자비스라고요. 아이언맨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보살펴주는 인공지능 비서가 나옵니다. 자비스는 만능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특히 자비스의 능력 중 제가 놀랬던 부분은요. 아이언맨의 행동과 주변 상황에 맞춰 다음 할 일을 제안하는 등 아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영화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에서 보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아이언맨이 폭탄을 안고 적에게 날아간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자비스는 아이언맨의 위험을 감지하고 연인 페팩에 혹시 연인 페팩에 전화를 걸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주 놀랐어요. 아니 자비스가 어떻게 이렇게 주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제안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용자의 상황과 행동을 센싱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대학교 하이 연구실, 그러니까 휴먼 AI 인터랙션 연구실은요. 이러한 능동적인 AI 에이전트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하는 사용자 센싱 기술과 관련 응용 시스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타나 아니면 뭐 시리 같은 그러한 많은 AI 에이전트가 출시되고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지만요. 그렇지만 아직은 AI 에이전트에게 사용자, 즉 사람이 가장 예측하는데 불확실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가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터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홈 IoT 등의 전자제품까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물건들에는요,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요, 이러한 센서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용자 심리 상태, 인지 능력, 활동 상태를 측정하는 기술과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응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센싱 기술을 활용한 응용 시스템은요, 인간, 인공지능 상호작용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의 일어서기 알람 서비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요. 일어서기 알람 기능은요. 사용자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일어나서 좀 움직이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건강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거든요. 그 사실 이 안에 보면 아주 기초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 들어가 있고요. 근데 커뮤니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일어서기 알람 기능이 울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진짜 업무 흐름을 많이 망쳐. 그래서 일어서기 서비스 끄고 치는데 어떻게 끌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생각보다 자비스 자비스 같은 그러한 능동적인 AI 에이전트가요. 실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이러한 애플워치 일어서기 기능 같이 사람들한테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거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서비스를 준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방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현 AI 에이전트는요. 언제 사용자에게 인터랙션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그런 작업이 운전이라고 하면요. 운전 같은 그러한 상이라면요. 부적절한 시점에 만약에 AI 에이전트가 인터랙션을 건다면요. 사용자한테 안정상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요.
센싱 기술을 응용하여서 AI 에이전트가 최적의 인터랙션 시점을 감지해 지능적으로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도록 하는 응용 시스템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행 중인 과제는요, 자율주행 차량용 상황 인지 기반 에이전트 제어 기술 개발가요. 그 다음에는 운전 상황이 아닌 집에서요, 홈 IoT 장비의 센서 및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언제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인터랙션을 하는 타이밍을 가지면 어떻게 뭔가 헬스케어를 더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헬스케어 진단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이라는 과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연구실 소개가 끝났습니다. 예. 프로액티브, 그러니까 먼저 하거나 선제하거나 프리엠티브하게 하거나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찾는 연구들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슬라이드 보면 오퍼튠 모먼트라고 그래서 그 적당한 예, 타이밍 잡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거를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오퍼튠 모멘트를 잡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을 되게 다양한 센서로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그 자동차 안에서 보면요, 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센서들을 보면 일단은 센서의 값을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노이즈 값들이 많으니까 그런 노이즈 값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들마다 어떻게 보면 그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 활용할 것인가, 그러한 노하우도 좀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자동차는 상관이 없지만요, 그 스마트 홈 환경에서는요, 어떤 센서를 쓸까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프라이버시 문제랑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보면 알고리즘 중에 이미지 관련된 알고리즘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나 이거 안 쓸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음성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도 어떻게 보면 센서인데요. 그런 마이크를 쓴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센서들도 실제 이게 사람들한테 프라이버시를 주냐 안 주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얼마큼 정확도 있게 판별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함께 해서 그 센서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한 인간도 그걸 퍼펙트하게 맞추지 못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혹은 뭐 뭔가를 통해서 그거보다 완전한 단계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실제로 그게 많이 연구하고 뭔가 센서가 더 발달하고 그런 거를 해석하는 해석 능력이 더 뛰어나지고 하면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는 고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희 분야에서는 인터럽터빌리티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터랙션을 언제 줘야 되는 그 타이밍, 일어서기라면 일어서기라는 서비스 언제 줘야 되냐, 그러한 타이밍을 측정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인간은 넘어서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인간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요즘 많은 소위 말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제도 보면요, 인간이 잘하는 건 딥러닝도 잘 하거든요. 그 뛰어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가끔씩은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이 잘하는 거는 기계학습도 잘 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면 삶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그래도 센싱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 사람만큼 언제 끼어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타이밍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어떤 일을 어떤 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서로 상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판단의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센싱이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팔리시가 먼저 있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예, 때냐,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 그 완성도랄까, 애큐리시가 얼마나 높냐가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앞에가 되려면
뭐 코어웍을 한다든지 인문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법제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그런 그 활동들도 이 연구실 안에서는 연구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팀워크가 돼서 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방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어떤 저희 기술을 만들 때 오퍼튠 모먼트를 찾을 때 보면요. 실제 오퍼튠 모먼트라는 그런 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먼저 내립니다. 정의를 내린 다음에는 그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거를 찾는 이제 기술을 만드는 건데요. 실제 이제 보통 이런 연구를 할 때 보면 정의 같은 걸 정의 쪽에서 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에 집중을 더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 이후에 오퍼튠 모먼트를 찾는 그러한 정확도를 어떻게 더 높이냐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기존에 자동차에서 이제 오퍼튠 모먼트를 찾는 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저희 생각해보면 카이나 아니면 유비컴에 내는 사람들 중에 자동차 쪽에서 한 사람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저고요. 한 명은 이전에 이제 하셨던 지스트에 있는 교수님인데요. 김승준 교수님이었나?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 보면 자동차에서 보면 저랑 유사한 연구를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 보도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의를 내리는 거랑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거 그 두 개를 다 동시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다른 연구실이나 이제 다른 도메인에서 보면 그걸 좀 따로따로 포커스를 이제 그건 사람들마다 다른데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 컨트리뷰션 달라지니까요. 근데 보통 그 두 개 중에 한 개 포커스를 둬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 교수님 랩은 공학 계열의 학생들을 주로 뽑겠네요. 예,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학생들로서요. 프로그래밍 능력을 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생 랩이어가지고 그렇게 랩이어서 현재는 이제 학부 인턴 4명이랑요. 그 다음 학부 졸업한 학생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최신 다른 교수님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최신 기술에 관련된 그런 거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공부하는 플랫폼도 최신 이제 플랫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공부를 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사용도 하지만요. 저는 학생들의 콜앱을 사용하고 구글에서 보면 구글 클래스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바로 콜앱을 바로 등록을 바로 숙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제가 바로 실시간 확인도 할 수 있고 그거를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수업에서 이러한 최신 교육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저의 교육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외적으로 연구실에서도 보면 이제 조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보면 학생들이 보면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전공책 말고도 다른 책들도 읽고 싶어 하는데 저는 모든 전공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면 제가 책을 그냥 연구실비로 그냥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박사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연구 분야를 탐색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책 같은 거를 많이 읽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책 같은 걸 적극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저희 연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VR 쪽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VR 장비가 필요하다. 그럼 VR 장비 같은 것도 구입을 해주고 핸드폰도 저희는 스마트폰으로도 앱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스마트폰 말고도 보면 태블릿 같은 거를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그런 장비들을 적극 구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친구 혼자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가 알아보라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학생들이 AI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이제 엄청나게 몰려가는데 사실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김 교수님 연구 같은 거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김 교수님에게 잘 연결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AI 기술에 대해서 많이 코어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요, 그 코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 몇 명이 없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코어 기술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많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코어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몇 개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코어 기술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그 코어 기술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어떻게 적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냐가 세상을 바꾸지. 그 코어 기술을 만들었다고 이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렇게 저는 학생들에 이야기를 하고, 만약 너희가 세상을 바꾸는 실제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저희 연구실에 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예.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